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직류 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전기자 있죠? 전기자 건선에 따라 전기자 건선법에 따라서 자, 직렬 병렬이 있다 그랬죠? 예, 바로 중건이 있고요. 파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전기자 건선이요. 예, 그래서 중건은 극수와 모를 도체수를 같게 만들어서 얘는 일종의 뭐다? 병렬 연결. 각각의 도체가 병렬 연결이 되는 거고, 파건은 병렬 회로수를 2개로 한 직렬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직렬. 2개의 병렬만 있다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다 직렬이기 때문에 얘는 큰 전류, 대전류에 유리하고 얘는 큰 전압, 고전압에 유리하다라고 했죠. 이런 관계들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전기자에 따라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계자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결국에 뭐다? 계자에 따라서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타여자 발전기라는 게 나와요. 우선 타여자 전에 자석 발전기부터 설명을 할까요? 이 자석 발전기는 자, 요 N극과 S극, 요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요 계자죠. 이걸 우리는 계자라고 합니다. 자석을 만들어내는 장치. 그래서 이걸 계자라고 하는데 이 계자가 N극과 S극인 영구 자석으로 돼 있으면 자석 발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영구 자석은 일반적으로 쓰기가 양호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자석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발전기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나오는 자석의 양이 줄어들어요. 일반적인 영구 자석은. 그러니까 그때 기전력이 감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자석이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구 자석은 뭐한다? 쓰지 않아요. 그러면 전자석에 대한 형태인데 이 전자석에 대한 형태가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 남의 거, 자, 내 거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여자라는 단어, 이거 되게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자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여자가 힘쓸 여입니다. 힘쓸 여. 그리고 힘쓰다. 힘쓸 여. 그 다음에 자자는 당연히 자석이겠죠. 그러면 이 여자라는 건 단어가 뭐냐면, 자석이 나오게 힘써주는 전류라는 뜻입니다. 여자 전류라는 뜻이. 자석이 나오게 힘써주는 전류. 그러면 타여자라는 건 이런 자석이 나오게 힘써주는 이 전류가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다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별도의 외부 전원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계자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 를 우리는 I0라고 적으면 이거를 우리는 IF라고 적을게요. 계자 전류라고도 해요. 계자 전류, 계자의 자석을 만들어낸 전류니까 계자 전류 또는 이 계자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도 해요. 이런 용어들. 그래서 여자 전류라는 건 결국에 뭐다? 자석이 나오게 힘써주는 전류.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자석이 나오게 만드는 이 전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타여자냐 자여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타여자는 이 전원이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 자여자는 뭐냐면 이 발전기에 있는 거예요. 즉 발전기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니까 자여자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거고요. 타여자는 외부의 전원 장치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당연히 안 쓰겠죠. 왜? 손이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대신 얘는 이게 뭐가 하나? 외부 전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예, 고장도 더 쉽게 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데 얘는 뭐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에 뭐다? 예, 범용으로 쓰기에도 적당하고 그리고 문제는 처음에 시동 걸 때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얘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인가받으니까 외부 전원만 인가하면 자석이 나오지만 얘는 뭐야? 자기한테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 자기한테 전류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 자기 자석 안에 잔류 자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동기가 돌면서 전압을 뽑아내고 그 전압부터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여자와 자여자의 차이점은 얘는 잔류 자석이 없어도 돼요.
잔류, 자속이 없어도 되지만 얘는 반드시 보다 잔류, 자속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타여자는 전원이 하나, 두 개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즉 계자로부터 나가는 전원을 별도로 주는 거죠. 별도로. 그리고 얘는 외부 부하로 나가는 전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볼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단자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건 자여자인데 자여자를 보시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놈의 무슨 연결?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직병렬 연결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렬 계자 타입, 병렬 계자 타입, 직병렬 계자 타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부르게 돼 있겠죠? 이런 거 그러면 직렬 타입이냐 병렬 타입이냐 따라서 자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요게 타여자고 이게 타여자 발전기고 이게 자여자 발전기면 우리는 자여자 발전기를 채택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자여자 발전기도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이게 전기자 건선법이고 두 번째 계자 방식에 따라서 얘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직렬이냐 병렬이냐. 당연히 계자 방식은 제가 뭐를 쓴다 그랬어요? 자여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자여자 방식만 쓰는 거예요. 타여자는 별도의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래서 이 직렬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직권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한 자리에다 같이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직병렬이냐. 직렬, 병렬이 혼용돼 있어. 이거를 두 개를 혼용했다 그래서 복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자 건선법이 있고 계자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전기자를 감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것이냐 또는 자석을 만들어내는 이 계자를 내 거를 쓸 거냐 남의 거를 쓸 거냐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내 거만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놓고 내 거를 쓸 때 안에 있는 아마추어와 직렬로 연결할 것인지 병렬로 연결할 것인지 직병렬로 연결할 것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병렬일 때는 영향력이 적어요. 이 아마추어 전기자와 계자 간의 영향력이 적지만 직권일 때는 이 영향력이 곧 어디에 그대로 미칩니까? 바로 자속에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직병렬은 그러한 직렬과 병렬에 대한 형태들을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익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자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원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 적어드린 요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기 같은 거 처음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중권과 파권은 뭐고 자여자, 타여자 뭐 이거는 뭐고 직권, 직권, 분권, 복권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리니까 이게 기준을 안 잡아주고 그냥 계속 책 읽듯이 설명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뭘 어떻게 나눈 거예요? 뭐 직병렬로 나눴다는데 뭐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응용을 못 하는 거죠.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나눠지는 관계를 한 5번 적으십시오. 그러면 안 헷갈려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자여자 발전기의 종류 중에서 직렬 연결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권이라는 게 나와요. 직권 발전기. 이게 일종의 뭐다? 직렬 연결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직렬이냐면 바로 요 계자와 요 가운데 있는 아마추어, 요 아마추어를 A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직렬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직렬. 그래서 이거를 등가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등가 회로로 표현하면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전류가 간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요게 계자. 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요 아마추어와 계자가 무슨 연결이다? 직렬로 연결돼 있다. 이놈의 단점은 뭐냐면 자, 요게 뭐가 있어요? 부하가 있죠. 근데 이 부하가 많아지면 이렇게 부하가 많아진다라는 건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많아지는 겁니다. 자, 병렬로 많아져야 이 부하 전류 I가 증가를 하는데 이 부하 전류가 결국에는 무슨 전류와 같냐면 전기자 전류와 같고 이게 계자 전류하고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 전류가 커진다라는 건, 부하 전류가 커진다라는 건 뭐가 커지는 거야? 계좌 전류가 커진다라는 거죠. 계좌 전류가 커진다라는 건 기전력이 그에 따라서 더 커지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전력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얘는. 예. 전기자 전류도 커지고 모두 커져버리니까 계좌 전류도 같이 커져버리는 거죠.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같이 커져버리니까 기전력은 따따블로 커지는 거야.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내가 부하를 하나 연결했더니 부하에 인가시키는 이 전격 전압보다, 여기에 걸리는 전격 전압보다 요 기전력이 월등히 커버리는 거예요. 월등히 이렇게. 기전력이 부하 전압보다 월등히 커버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 전원으로서 예,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부하를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했더니 전압, 거기서 발전되는 전압이 점점 더 커버리는 거죠. 너무 커버리면 뭐가 돼? 가열될 수도 있단 말이죠.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예, 큰 전압이 인가돼서도 안 되지만 예, 발전기 쪽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권 발전기는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하 증가에 따라 단자 전압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다? 사용 불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게 부하 전류면 이게 예, 단자 전압이면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하 전류가 커짐에 따라 이제 일정 전압까지만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놈이 보통은 요 정도도 안 가요. 예, 보통은 여기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서 요게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약간 떨어지는 거.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 전압을 내가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전압을 부하에다 인가시켜서 써야 되는데 이 전압이 전격인데 살짝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높아지는 거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얘가 몇 볼트짜리야? 5볼트짜리인데 그게 8볼트, 9볼트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 뭐다? 예, 정작 봤더니 예,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뭐 시험에 안 나온다기보다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예, 전압이 너무 커져서 안 써요. 예,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 시험 문제로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올 수는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면 되고. 자, 분권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분권은 병렬입니다. 자, 바로 요 계좌와 요 전기자 아마추어가 무슨 연결돼 있다? 병렬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네, 병렬로 돼 있어요. 그거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아마추어로 나오는 요 전류는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가요? 계좌 쪽으로 가고 계좌 전류가 되고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간다? 부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하를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하면 뭐가 커져? 부하 전류가 커지죠? 부하 전류가 커지는 것만큼 아마추어 전류도 커져요. 이 아마추어 전류가 지금은 뭐가 되냐면 바로 부하 전류와 보다 계좌 전류가 되는데 자, 뭐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커지면 예, 얘가 커져요. 하지만 얘는 뭐다?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계좌 자속은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예, 무슨 전류만? 아마추어 전류만 커지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되게끔 되겠죠. 아무쪼록 그래도 얘가 전류를 많이 먹으면 얘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직권처럼 뭐가 되지 않는 증폭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다소 떨어지는 형태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전원 특성은. 안 떨어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약간 전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뭐다? 예, 운전 중 무부하 상태가 되면 얘는 첫 번째 예, 대신에 이제 운전 중 무부하 상태가 되면 건선의 소선의 우려가 있고 예, 무부하 상태가 되면 왜냐하면 무부하 상태가 되면 얘가 제로잖아요. 얘가 제로가 되면 무슨 전류가 자, 요 계좌 전류가 요 전기자 전류로 갔잖아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일반적으로 클 거 아닙니까? 얘는 큰데 얘는 조금만 필요한데 그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예, 권선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부하 상태가 되면 부하가 아예 안 물려 있으면. 근데 우려가 있는 거지 뭐 바로 수선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여자 발전기와 같은 특성을 가져요. 자,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를 왜 못 쓴다 그랬어요? 예, 별도의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권은 별도의 전원 장치가 없이 예, 자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타여자 발전기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니까 굉장히 전압 변화가 적게 생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를 정전압 발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직류 발전기는 바로 뭐다? 분권 발전기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권은 뭐다? 병렬이기 때문에 이 병렬에 대한 특성으로서 부하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모두 전기자 전류도 커지는데 그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가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계자 전류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무슨 전류만 부하 전류만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한쪽이 저항이 커지면 그쪽에 대한 전류가 살짝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회로학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계자 자속이고요. 이게 부하라고 할게요. 부하. 그러면 이게 부하 저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전력 2가 되는 거고, 이게 전기자로부터 나오는 전류라고 할게요. 이게 전기자 전류. 그리고 이게 계자 전류, 이게 부하 전류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하는 게 부하 전류. 됐죠? 이렇게 부하 전류. 그러면 제가 부하를 많이 연결한다라는 건 이렇게. 자, 요 부하 저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에 따라 부하 전류가 커지죠. 그럼에 따라 전기자 전류가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는 웬만해서는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저항은 바뀌지 않지만 이 저항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소. 얘가 커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얘가 작아짐에 따라서, 얘가 커짐에 따라서 얘가 다소 감소해요. 왜? 대신 얘가 많이 나오면 되는 거죠.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하 특성인 전압이 감소되는 현상이 야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소 감소지 확 감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의 저항이 작아지면 그쪽의 전류가 많아질 것이고, 그 전류가 많아진 것만큼 반대쪽 저항 쪽의 전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단 전원으로부터 전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적으로 줄어지는 전류는 어느 정도 보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권입니다. 복권은 직렬과 병렬을 혼용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수의 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전류의 감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뭐 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상쇄라는 건 결국에 뭐야? 완벽하게 전압이 일정하게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혼용한 거죠. 자, 봐봐요. 요게 요렇게 보면 요게 직렬이죠. 요렇게 직렬. 그죠? 그리고 요거랑 요게 다시 이렇게 병렬이죠. 요게 직이고 요 밖에 있는 게 병렬이 되는 거죠. 얘도 자, 요게 직이고 자, 요 밖에 있는 게 뭐다? 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 직과 병이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내분권, 외분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내분권, 외분권은 별로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는 위치상 분류는 별로 의미 없고 자속의 방향에 따른 가동복권과 차동복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가동복권, 차동복권, 가동결합, 차동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가동결합 이런 거는 이제 이론에서 나와요. 이거를 다른 말로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자극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이러면서 또 이제 이론도 하나 또 다시 배우고 가는 거죠.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론에서 이제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동결합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감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전류를 흘려보내 볼게요. 자, 첫 번째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죠.
그러면 자 코일의 관계로부터 자속을 한번 볼게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자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 그러면 이런가 이러면 비례상수로 L1. 여기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자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긴 2 요놈과 요전류의 비례상수 L2.